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일요일날 서울경마 이 내용을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AI 프로그램 예상을 했는데 성적이 어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개는 제대로 예상한 대로 들어왔느냐, 그렇게 움직였느냐, 그렇게 뛰었느냐 하는 걸 본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배당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배당판 만든 것이 실제 배당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사점, 이런 식으로 해서 복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예상 성적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근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두 예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상을 할 때 사두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12두일 때 12두 이내에서는 이제 사두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두 예상으로 그냥 무심코 해버렸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14두까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맞을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5두, 15대 14두 이상은 5두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13두는 그 4두로 한다고 그래도 14두 이상은 5두로 해야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에요. 15두, 16두도 있을 수 있죠. 그 대선경주 부산만 올라와서 같이 합계해서 뛰는 그런 이제 큰 대상경주 같은 경우는 14도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이번 경우 특별한 경우 예전에는 1000m 10마 국산 6등급 이건 14도 뛴 적이 없어요. 뛰지 못하게 그 내부 그 준칙이라 할까요? 법은 아니고요. 그 뭐 운영 준칙이랄까, 자기네 방침이랄까, 뭐 이런 것으로 뭐냐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2두까지만 뛴다. 10만원 6등급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말들이 이제 한 1500에서 1800도, 마구가는 1500밖에 없다 그러죠. 그거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게 이 서울경마 마구가이 1500개예요. 그러니까 1500마리만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마방별로 다 배분이 돼 있지만, 그렇다면은 그것이 로테이션을 할 때 평균 4주 내지 5주 만에 출출한다고 보면은 이때 다 이렇게 본거로 돌아가면서 다 출출할 수 있대, 이때 한 경주당 출출 수가 최대 12두로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12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번 코로나 8개월 지난 후 경마가 재개된 다음에 14두 뛰는 것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이상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현상이라도 제가 이제 쉬고만 있을 수는 없고 예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14두를 어거지로 맞춰서 12두로 이렇게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그 덩어리 인기도 낮은 거는 그대로 제외를 해버리고 13, 14두 그쪽에서 좀 손질을 좀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마번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경주까지 올렸었는데 원래 이제 옛날에 12경주까지 해서 그걸 좀 12경주 이상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새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대로, 왜냐면 서버에서 작업을 할 때 4시간 이상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15두까지 이렇게 다시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5두까지 15두가 아니라 15경주까지 그 1경주부터 15경주까지 이렇게 결과를 4두가 아닌 5두로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5두로. 5두도 진짜 예상지에서는 6두 갖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뭐 복병만 뭐 고비당마라 그래가지고 가로로 하나 쳐가지고 6마리 예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맞으니까 이제 6마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환수를 생각을 한다면 적중은 이제 거칠해요. 맞은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요. 이게 뭐지?
펜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그 그래서 이 5도 6도 이렇게 하는데 적중을 본다는 것은 적중도 함께 보긴 보지만은 그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죠. 환수가 목표입니다. 환수. 적중은요. 예를 들어서 점배당 영주가 많이 나와. 그럼 적중률이 높죠. 적중률이 높고 7마리 뛰면 적중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런 척. 그런 것들은 사입이고 과장 광고고 사람을 은근히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실제로 환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환수. 암만 많이 맞춰도 못 이기면 그건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환수를 생각을 한 상태에서 항상 그게 최종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 환수가 얼마냐가 목표예요. 적중은 그거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정중률하고 과정, 환수를 이제 둘 다 내봤습니다. 자, 냈을 때, 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50개 배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씩 배팅을 하면 한 경기에 10개씩 배팅하게 됩니다. 5두 복조를, 복승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승식 기준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해서 했을 때 10개씩 배팅하잖아요. 예. 그래서 10개씩 배팅을 하는데 15개 경주다. 그럼 총 150개 배팅한 거예요. 150. 만 원이라 그러면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배팅을 했을 때 총 수득한 거, 이 적중한 것의 합을, 합을 이 150으로 나누면 이 바로 환수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수 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적중합이 191.5, 5배가 적중이 됐습니다. 그러면 150으로 나누면, 이 환수율이 127.7%예요. 예. 적중률은 뭐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요 내용을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여기에서 1경주는 5, 32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5두까지 합해서 9 하면 이 9번이 들어왔잖아요. 12번, 9번. 그래서 이건 맞은 걸로 되는 거죠. 5두 안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5두 안으로 확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4두는 5두까지 확대해야 된다. 더군다나 요즘에 뭐냐, 이 8개월 만에 기록도 없는 그런 경주마들이 뛰는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컴퓨터는 그 깡통입니다. 컴퓨터는 집어넣은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기록을 집어넣지 않으면 답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기록이 충분하게 있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예상할 때도 6경주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신마경주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건 로또예요. 차라리 소액 분산을 해가지고 격끝터만 이렇게 말만 몇 마리 사들고 구경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배팅을 실제로 하고 승부를 한다 그러나요? 승부가 아니라 그냥 배팅이에요. 배팅을 하는 것은 좀 자기가 한 스타일로 한 2장씩 산다든가 한두 10장씩 산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신마경주 육군마 최하위군마는 가급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록도 적고 해서 이건 완전히 그 복권이에요. 복권 게임 랜덤이거든요. 예.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14마리 뛰는 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12마리까지만 하고 14마리는 이번에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배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 12마리 정도, 12마리 이내에만 배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경주예요. 12마리 뛰어도 경주가 성립되는 거고 14마리도 성립하는 건데 이 12마리가 우리나라 서울 경마에서는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10, 11, 12. 이때가 예상하기도 좋고 배팅하기도 참 좋습니다. 14마리는 배팅을 어디에다 할지 모르는 이 30분 만에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배팅할 때 준비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배팅하기 적정한 경주 편성 수는 12마리 이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마리 되는 편성은 실제 요즘과 같은 특수한 상황인데 그럴 때는 하지 마시나 하는 거예요. 관망만 하고 즐기다가 오시면 됩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신마경주 하지 마라. 13마리, 14마리 같은 12마리 넘는 거 그런 경주는 하지 마라. 가급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도 그런 입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2마리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은 1경주 5, 3, 12, 2, 9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경주 한번 들어보고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예상순을 이렇게 눌러서 예상순을 이렇게 누르면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소트가 됩니다. 정렬이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왼쪽에 마번을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마번을 확인하면 5, 3, 12, 2, 9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5, 3, 12, 2, 9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배당판도 그러냐 한번 보세요. 배당판도 이거 시스템 예상에다 맞춰야죠. 시스템 예상. 여기 보면 오른쪽에 시스템 예상. 요거는 이제 가상인기도고요. 이건 시스템 예상에다 맞춰놓고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5번, 3번, 12번 이렇게 나오죠. 5, 3, 12.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뭘까요? 2번, 그 다음에 9번 이런 순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배당 크기로 역순으로 순서대로 말한다면 그게 인기도잖아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도 되고요. 그건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똑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는 한눈에 보기 좋고 요거는 전체 예상을 적어 가지고 비교할 때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순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경주 볼까요? 이경주는 자 여기에서 예상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13617 자 13617 맞죠? 그리고 어디 뭐 한 8경주 해볼까요? 8경주 141,364 한 8경주 맞은 것만 보죠 뭐 8경주 14일 요게 12가 14거든요. 이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2번까지 없는데 인기 좀 강한 놈이 여기서 높은 확률로 75.93이라는 최발군의 그 성적으로 발군의 그 예상으로 다 이렇게 나온 그런 놈은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14번을 12번 꼬치에다가 맞춰서 그 위에 있는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인기가 없는 그런 말들은 이 앞에서 12 다음에 13, 14잖아요. 그런 식으로 12, 13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고 얘 14번이 여기 12번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끄트머리에서부터 제외하고 요놈이 대신 온다 하는 거예요. 이놈은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발군의 실력으로 인기 1인데 그래서 이거 14번이에요. 이게 14, 1, 3, 6, 4 그렇습니다. 자 14, 1, 3, 6, 4 맞죠? 그 다음에 10경주 한번 볼까요? 10경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10경주 딱 보면은 예상 기록 세상순 요거 좀 번호 보이게 쫙 하게 되면 6, 10, 1, 11, 5 10경주 6, 10, 1, 11, 5 맞죠? 그 중에서 뭐야 11, 5가 들어왔잖아요. 11, 5 요 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44.8%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경주 11경주는 어떻게 되냐 11경주 이거 어저께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11경주 예상순을 이렇게 눌러보면 자 눌러보면 68524 그래서 84가 들어왔죠. 84가 들어와서 71.4배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4경주 어저께 소개 안 드렸잖아요. 13, 14, 15 오는데 여기 이렇게 다시 여기 넣었습니다. 14, 15까지 그대로 넣었습니다. 서버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가져왔어요. 12경주까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미처 코딩할 때 그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15경주까지 있으니까 15경주까지 다 넣었습니다. 어제는 급한 마음에 그 예상부터 먼저 해드린다고 그걸 작업을 안 했었죠. 그래서 오늘 작업해서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14경주를 보면 이렇게 예상순을 보면 12, 10, 6, 4, 11 14경주 12, 10, 6, 4, 11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10, 6이 들어왔어요. 10, 6
예, 그럼 11.9배 맞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 8, 7, 3, 12사가 맞는가 한번 봅시다. 15경주 예상순. 자, 이렇게 소팅을 했어요. 그러면 8, 7, 3, 12사 맞죠? 8, 7, 3, 12사. 예, 8, 7, 예, 예상순 여기 있고 8, 7, 3, 12사. 8, 7, 3, 12사. 그러면 8, 7, 3, 12사 맞는 걸 하고, 여기 보면 4, 3이 들어왔죠. 그러면 4, 3이 들어와서 38.2배. 그러면 요게 들어온 거 22.8, 2.4, 44.8, 자, 22.8, 2.4, 44.8, 71.4, 11.9, 38.2를 합하면 191.5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적중하기가 어제 상당히 힘든 거 아니에요? 연례도 풀로다가 뛰었지. 첫 번째 이유. 적중하기 힘들다는 첫 번째 이유. 연례말이 풀로다 뛰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8개월 만에 떠서 기록 자체가 없다. 데이터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확률 계산하기 상당히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 예, 두 가지 측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지금 거의 뭐 안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오두 예상을 다른 예상지처럼 이렇게 했다 한다면은 이렇게 원래 4두를 잡은 것은 너무 촉박하게 너무 압박해서 잡았기 때문에 5두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수가 127.7%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게 이 선행 나간다는 말이 선행은 나갔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AI 프로그램에 전개가 있는데 전개는 예측을 했는데 이 전개대로 이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행말 4두만 이렇게 선행순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예, 선행순을 4두를 뽑았고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마사의 경주 결과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걸 볼까요? 91, 12, 1 1경주. 자, 1경주 91, 12, 1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자, 1경주를 한번 봐요. 1경주.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경주력이 아니라 전개를 눌러서 뭘로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선순, 후순이 있어요. 선행순, 추입순이죠. 선순을 누르면 돼요. 선순을 이렇게 누르면 1, 2, 3, 4순으로 해가지고 9, 11, 12,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받아줘요. 그럼 뭐 이거 뛰는 거 3D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봐서 이게 안 되나 가만 있어봐. 다시요.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꺼놨다가 쳐서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V10을 2019를 열고 여기서 컨트롤 F5를 누르면 바로 이게 컴파일이 돼서 이게 뜹니다. 예, 프로그램이 뜨죠. 자, 그럼 1경주 다시 한번 눌러서 보면은 전개를 누른 다음에 전개를 눌러서 여기에 선순 후순이 있잖아요. 예, 선순 후순에서 이렇게 되면 9, 11, 12, 1이잖아요. 그러면 3D 시뮬레이터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보면 자 9, 1, 11, 12, 9, 2, 12, 12 비슷하죠? 근데 이게 3코너까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이렇게 좀 더 뛴 다음에 여기 3코너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예. 92, 51,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선수가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도 되고, 여기 보면 맞춤 예상해 보면 이 간이 방법이 있죠. 여기 보면 이걸 뛰게 하는 거예요. 지금 1경주예요. 그럼 9, 12, 11, 1 해서 S3B까지 하면 9, 12, 5, 11, 9, 12, 9, 5, 12,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 스탑 하면은 포즈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진행률하고 진행 거리가 나와요. 그때 포즈를 딱 해 누르면은 어느 정도 되냐? 5, 92. 이거 지났죠? 다시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자, 아유, 지나버렸네. 다시 해서. 다시. 자, 9, 11, 12. 대충 들어갔다고 보고, 이게 91, 12, 91, 12,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91, 12, 1. 91, 12, 1. 예. 이런 식으로 적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경주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이경주. 이경주. 전개. 선순. 잠깐만은 12, 10, 28. 12, 10, 28. 이렇게 하는 거죠. 12, 10, 28. 자, 12, 10, 28.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얘가 선행으로 잡은 9번, 12번, 3번 이것이 과연 여기에 선두로 잡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잡혔다. 9번이. 9번이 잡혔는데 경주전개 3코너에서 9번이 달리고 있다. 그러면 선행을 맞은 거예요. 어? 선행을 전개 예상한 것을 맞은 거예요. 얘가 선두로 나간다는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선행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행 1순이다 이거예요. 1순. 예. 그리고 이제 선행이 또 2착을 했어요. 얘 9번이. 예. 그것을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 요거는 이제 선행 성적을 조사한 거고 이거는 전개가 어떻게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를 체크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1순, 2순 해서 3순 해서 1순만 따지면 선행 적중률이 53.3%. 15개 중에서 8마리가 1착한다고 3코너까지 1착한다고 보는데 그 3코너까지 1착한 순서가 1순, 1순위 해가지고 이게 8개라요. 8개. 15개 중에서 8개가 맞았다. 정확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얘가 1등을 할 것이다. 3코너까지 전개로. 예. 그렇게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놈이 실제로 1등을 했느냐, 몇 등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2착을 했고, 3착을 했고, 얘는 1착을 했고, 해서 중했을 때, 선행마의 단승률, 그는 33.3%, 5개 적중했거든요. 복승률은 여기다 2등 한 것이 이제 3개를 더해서 8개가 적중했어요. 그럼 53.3%. 그 다음에 연승률은, 예, 12개. 그러니까 80%가 3등 안에 들어왔다 이게요. 선행 나간 말이. 우리나라 선행 나간 말이 그렇게 선행이라는 것은 1착으로 나간 거예요. 선두로 나간, 맨 선두로 나간 그 말이 이 성적을 보면 이렇게 됐고 얘의 예상하고는 몇 프로가 전개 적중을 볼 때 53.3%가 맞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이거 있죠, 이거. 예. 이거 모르시나요? 이거 어지간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경주 성적 데이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경주 성적 데이터를 열겠습니다. 자, 봅시다. 서울 경마 경주 성적 1에서 1경주를 딱 누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주 성적 자료예요. 이게 경주 성적 자료. 뭐 단승이 얼마 어떤 말이 어떻게 뛰었고 뭐 이런 것이 쭉 기록이 나오고 코너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면 얼마 팔렸다 이런 거 나오고 배당도 나와요. 어떻게 배당 나오고 그 밑에를 또 보세요. 보면은 요 활long 타임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건 선두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200m에 13초 6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선두로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 먼저 통과한 그 시각을 게시기가 재가지고 체크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상한 거죠? 요거 처음 보나요? 예. 요것은 옛날부터 해서 마사회 책자에 이런 것이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이 기호를 씁니다. 9, 12, 51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어떤 건 가로하고 뭐 꺽쇠도 하고 여기 이게 짝대기 하나도 있고 콤마도 있고 그다음에 짝대기 2개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짝대기 2개가 있죠. 예. 그런 기호를 예전부터 읽어왔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번에도라도 경마를 하는 사람이면 특히 데이터 경마 추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있어요. 자, 가로는 뭐야? 1마신의 마군 표시다 이게요. 그리고 콤마만 있는 건 뭐예요? 1마신 이상 5마신 이하 표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로하고 콤마 한 것이 1마신 이내요. 그러니까 접전이다 이거예요. 붙어서 달리는 거예요. 예. 근데 가로가 없는 것은, 콤마는 것은 1마신에서 5마신 이하 표시예요. 근데 여기 짝대기가 있는 것은 뭐예요? 5마신에서 10마신. 그 다음에 짝대기 2개가 있는 것이 10마신 이상. 예. 짝대기 3개도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짝대기 3개 이게 무슨 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1마신은 2.4m. 말 길이가 1마신이잖아요. 예, 말 하나. 예? 그게 2.4m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는 뭐 1cm부터 24cm. 머리는 뭐 이 정도. 목은 이 정도. 이 반마신은 얼마. 그 다음에 4분의 3마신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것이 이제 기호를 읽는 방법은 이렇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과연 코차하고 머리차, 목차를 계량하러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2분의 1, 반마신은 0.1초로 봅니다. 0.1초. 그럼 코는 뭐야? 0.01초로 봅니다. 이거 어디에 교범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아는 사람은 또 이거 막 그대로 쓰는데 대개 이 그대로 씁니다. 예, 여기 착자 5초 이걸 보는 거예요. 코차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 0.01초. 왜냐면 0.1초는 4분의 1, 2분의 1 마신이 0.1초예요. 예. 그리고 목차는 0.04. 0.4가 아니라 0.04예요. 머리는 0.02, 코는 0.01. 이렇게 해서 게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로얄도 그렇고 에이스도 그렇고 뭐 기타 뭐 일본에 납품한 그런 거 등 해가지고 한 10여 개 제품들이 다 이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 뛰는 게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시뮬레이터도 많은 제가 개발한 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예, 그것들이 다 이 방법으로 돼 있어요. 예. 3개가 아니라 30개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마신은 0.20차. 그러니까 0.2초 차이다 이게요. 1마신은 0.2초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3초 차는 1과 2분의 1마신. 그리고 0.5초 차이는 2와 2분의 1마신. 1마신은, 5마신은 1초 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량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서울 경마 5,000개 경주, 최근 5년간, 예, 그 경주의 현재 통계량을 보면은 코차는 얼마나 들었냐? 4.68%. 예, 4.68%가 코차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 3차 갭을 보는 거예요. 3차는 뭐냐?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러니까 복승이 2차까지잖아요. 복승이. 예. 그 다음에 3차 가고 이 차이가 얼마나 됐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코차가 2차 가고 3차가 3차 차이가 코차가 4.68. 그러니까 거의 5% 정도가 코차더라. 그러니까 머리차는 4.02. 그러면 머리차하고 코차 이내에는 14 합하면 요게 누적 휴유 MM이 큐뮬레이팅이 아니죠. 큐뮬레이팅. 여기 뭐냐면 누적했다는 거예요. 이건 카운트 퍼센트고. 카운트 퍼센트는 뭐예요? 구간 비율이죠. 예. 100%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되느냐, 해당되느냐,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입상률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입상률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게 비율이에요. 해당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차까지는 이제 10.68%. 이건 누적값을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이 반마신차가 많았네요. 13.4%. 그거까지 다 누적합하면 28.14%. 1마신까지는 이제 7.72%인데 누적값은 43.86%. 그러니까 절반이 1과 4분의 1. 그러니까 절반이 대한민국의 서울경마의 2착과 3착의 차이, 그걸 갭이라고 한다면 그 갭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보통 나오냐. 여기 절반이 뭐냐면 절반이 1과 4분의 1 마신 이 정도 이내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50%가 바로 1과 4분의 1 마신. 그러니까 보통 1마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마신 차 이내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등하고 3등의 차가 1마신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절반이. 그 외에 나머지 절반이 이제 뭐 이렇게 쭉 부러져 있습니다. 끝까지 나가죠. 뭐 18마신, 뭐 동척도 있고 작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이 표준편 정규 분포에서 오른쪽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참조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는 그 어느 것도 같지 않아요. 그거 뽑진 않잖아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나마나 서버에도 바로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다. 이게 뭐 한 10초면 이게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아시고 참고로 해서 이거를 보시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전히 제가 얘기했듯이 1200m는 선행마가 유효하다. 가장 유효한
가장 잘 들어오는 거리가 1200m. 선행마가 가장 잘 들어오는 거리가 바로 1200m인데 어제 11경주가 바로 선행마 1200m, 1200m 경주를 치렀습니다. 예,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상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비율은 한 연승률 3차 기내에 선행마가 나와서 3차 기내에 들어온 게 80%나 됐다. 예, 그러면 삼복에다 놓고 얘 축으로 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단승률은 이렇게 되고요. 이건 쌈상승축이나 쌍승축으로 하면 되는 거죠. 복승은 이제 53, 절반 넘게, 선행 나갔다 하면 절반 넘게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53%나 된 게. 예.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그 선행을 잘 맞췄느냐, 그러면. 예. 그러면 선행을 잘 맞췄냐를 볼 때,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하게 예상을 했다. 이 정도로. 절반 넘게 맞췄다. 53.3%로 1착으로 전개한다는 그 선행말을 골라내는데 정확하게 골라냈다. 이렇게. 예,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AI의 기술 중에 지금 이것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이제 다른 식으로 하면 이건 70% 넘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가상으로 다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이상으로 이렇게 선행마가 그 실제 선행을 나서는 경우가 지금 여기에는 53.3%밖에 안 나왔지만 이게 70%까지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선이 나는 거. 그러면 그걸 볼 때 이것까지도 이 적중률이 높아지게 됐죠. 예, 이걸 선행 나가는 말을 잘 맞히니까. 예, 선행 나가는 말을 인공지능이 잘 뽑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배당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배당판 비교. 예. 배당판 비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예. 14마리가 있는데 14마리, 13마리에 거기에 인기도마가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 계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기서 13, 14번 때문에 안 되니까 5경주하고 12경주를 골랐어요. 예. 그럼 5경주를 봅시다. 5경주. 예. 5경주. 자, 5경주를 열어서 보면 요 순서대로 배당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상순으로 딱 봤을 때 요 크기 순으로 딱 나오죠. 예. 그러면 1, 12, 6, 8, 2순으로 이렇게 팔리게 돼요. 자, 1, 12, 12, 6, 8. 1하고 12가 이제 3.1배로 똑같으네요. 단순히. 예. 그리고 이제 확률로 보면 25.6, 4.7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6, 25.5, 이런 식으로 21.7, 이런 식으로 해서 단승 확률 25.57, 1, 12, 1, 12가 똑같단 말이죠. 1, 12, 1, 12. 예. 이거를 번호로 맞춰놔야 이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호로. 그러면 25.57, 4.73, 4.7, 25.7, 4.7. 그 다음에 1.2, 예. 1.2, 2.7, 예. 1.2, 1.2. 그 다음에 21.7. 요거는 이제 두 자릿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반올림하면 1.2, 21.7이 되는 거예요. 2.65, 10.62, 예. 10.6. 예. 이런 식으로 됐죠? 예. 그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일단.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보느냐. 이거를 시스템 예상에다 맞춰놓고 보잖아요.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가상인기도라고. 가상인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가상인기도로 맞춰서, 예, 이건 확률이고요. 이건 배당률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상인기도로 맞추면 배당판, 어저께 배당판을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저께 배당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배당판이 여기에 보면 몇 경주라고 그랬죠? 예, 5경주라고 그랬죠? 5경주. 여기에 보면 마사의 서울경마에서 일요일 5경주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복, 여기 위에 보면 단연복 있죠? 이걸 눌러. 그러면은 배당판이 보이죠? 예, 배당판이 보이면 여기에서 12번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번까지 볼 때 우선 단승식부터 봅시다. 단승식부터 볼 때 4.0하고 밑에 12에 1.5예요. 예. 그럼 1.5, 12, 1, 그 다음에 7순으로 팔리잖아요. 그러면 4.0, 9.7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보면 단승이 배당이 어떻게 되나? 4.0, 9.8. 아주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1과 7. 이거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2.9로다가 좀 크네요.
얘가 왜곡이 돼 있어요. 이건 화이팅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얘는 정확하게 계산이 돼 있고, 배당판은 오히려 틀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배당판이 이 다니엘 커너먼이 뭐라 그랬어요? 행동경제학 프로스펙트 이론을 낸 노벨상 수상자 다니엘 커너먼은 배당판은 엉터리다. 왜곡된 것들이 많다. 사람들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배당판에 저평가되고 과잉평가된 부분들이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꾸로 지난번에 그저 제주 경마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주 경마 삼성승식이 삼복승식보다 배당이 더 적은 경우,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왜곡된 게 너무 심하게 왜곡된 거예요. 여기서 볼 때도 실제 배당판을 한번 볼 때도 이거 지금 10%밖에 베팅을 안 해가지고 전체 뭐 10만 명이 움직이는 배당판을 지난번에 그 본장에서 2,000명 등 해가지고 6점에서 10,000명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이 베팅을 하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보세요. 일단 여기서도 단승시 4.0이 1.7인데 9.7이 1.6이에요.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연승식이 9.7이면 이게 1.8이 되든가 얘가 1.5로 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야지. 얘가 적은 대로 이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질을 적게 하니까 이게 최적화가 안 된 거야. 이게 배당판이 딱 보이는데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얘가 뭐가 잘못됐다고 잘못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이 단승식 배당이 적을수록 연승식 배당이 또 적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죠. 예. 이게 보면은 여기는 그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요 차이 같은 것들이 다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4 같은 거 2.5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 1.5도 이게 이 화이팅이 만든 이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요걸 2.9로 봐 있는데 이게 1.5로 잡혀 있고 이 연승식 1.2로 잡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연승식은 1.4로 보고 있고요. 이게 단승식은 2.9로 보고 있는 거예요. 1순위는 맞습니다. 1순위는 똑같고 1, 2, 3순위가 똑같고 2, 3순위는 값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부분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비슷하게 이제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복승 배당을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12축으로 해서 12일이 4.3배, 예. 12일이 1, 12가 3.8 돼 있죠. 그 다음에 7이 7.8배, 예. 보면 여기 7, 12가 12, 요거 72, 여기 보면 6.5배, 예.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11, 12가 얼마냐? 11, 12. 11, 12가 여기 48.6배로 나와 있네요. 1, 2가 59.7, 1, 2가 50.7, 그죠? 50.7.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 마사회의 그 10분의 1 배당, 그러니까 정상 배당이 아닌 10분의 1 배당, 10%만 베팅한 이 10분의 1 배당은 너무나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배당보다는 오히려 이 화이팅이 만든 인공지능 배당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여기는 왜곡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곡된 게 하나도 있고, 이 숫자 자체가 정교하게 다 짜여져서 이 간격, 사이 간격 등, 그 다음에 이것의 영향률 해가지고 다 복승식 배당도 어느 하나 바늘 구멍 하나에도 빈틈이 없이 다 이 정확한 함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배당들이에요. 그럼 이건 정확한 배당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왜곡된 배당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 그리고 더군다나 10% 베팅만 하지 않았습니까? 10만 명이 베팅해야 되는데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베팅을 해서, 어제 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보면 얼마. 그래서 봅시다. 배당. 4억 정도 베팅했네요. 그리고 4억은 좀 많이 있는데 10분의 1 베팅한 거예요. 10분의 1. 보통 40억 아닙니까? 일요일 뭐 5경주 정도 되면 40억 정도 베팅하는데, 이 40억 베팅이 10분의 1 줄었어요. 3억 9,900만 원이 베팅이 된 거예요, 어제. 예. 그 중에서도 복승은 1억 3천, 1억 정도, 3복승도 1억 정도, 3상승식은 6,900만 원. 이런 식으로 베팅이 돼요. 단승식은 550만 원,
이러니까 맞을 수가 있네요. 단순식하고 연결이 안 돼. 연승식도 1100만원. 그러니까 이건 누가 100만원만 집어넣어도 단순식 배당이 출렁합니다. 연승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위험한, 최적화되지 않은, 옵티마이즈가 안 된 그런 배당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맞는 거라고 기준을 보고서 체크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볼 때 이것을 감안을 해서 그 간격이나 뭐 이런 같은 것들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는 이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뭐 또 하나 봅시다. 12경주. 자, 12경주를 눌렀어요. 그럼 12경주의 단연복. 12경주는 얼마나 베팅이 됐는가요? 금액을 볼 때 4억 3,600만원. 점점 많아지네. 마지막 경주 갈수록. 비슷합니다. 10% 유지하고 있어요. 단연복을 다시 누르면 여기서 볼 때 3, 4, 5에서 4가 1.5, 5가 6.9, 3이 6.5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AI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12경주. 12경주의 가상인기도예요. 가상인기도 볼 때 4가 이제 2.8. 그 다음에 3이 9.0. 그 다음에 9하고 10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9하고 10번. 9하고 10번. 조금 이제 이건 10배당 정도가 이제 넘는데 4, 3, 5, 9, 10. 이 정도는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서 4, 3, 5, 9, 10. 고순대 5두를 보면 그런 식으로 팔리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는 이제 4, 9가 이제 그 대끼리 배당으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는 4, 5, 4, 3이 대끼리 배당으로 형성이 됐군요. 3.1, 4, 5는 이제 4.8. 그 다음에 4루다 이제 뚫렸죠. 4루다가 이렇게 해서 빨갛게 나오고 40, 41이 이제 8.0, 8.1.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4로 이제 뚫렸죠. 4, 3이 8.9배, 40, 4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9, 410. 41은 좀 특이하게 26.1배로 되네요. 그래서 이 함수 관계는 이게 더 정확하다 그랬죠. 사람들이 만든 그 배당은 왜곡된 게 너무 커요. 저평가되고 과잉평가된 부분들이 많다. 사람들이 돈질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돈질이 적으면은 그렇게 편차가 커진다 하는 거예요. 부정확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확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배당판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요 사이의 간격들 해가지고 아주 정교합니다. 이 1000배까지도 1500까지 이런 것도 정해 11, 12번이 1500배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자 11, 12 11, 12 11, 12 1600 1600이죠? 이건 1600 11, 12 이 1000배당 넘는 구간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뭐야 6번 12번이 9999 1번 12번 얼마예요? 1번 12번이 8907 1번 12번이 얼마입니까? 1312 1322배 맞죠? 1322배 그 다음에 여기 6번 12번이 2374배 8번 12번이 아까 999 나왔나요? 3492 아까 8번 12번이 999인가? 6번 12번이 999거든요. 그러면 6번 12번은 얼마인가요? 12하고 6하고 2374배 위에는 449.5배 2374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10%밖에 베팅이 안 돼가지고 9999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 거기다가 돈질을 많이 하거든요. 100배. 그럼 25년 동안에 그 통계를 낸 그 배당판을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그때는 이제 100% 베팅한 그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따라서 그걸 읽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는데 아니 이거 2374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데도 돈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 전부 다 깔아놓는 사람 100원씩 다 사는 사람 뭐 등등 해가지고 그 999 배당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복숭에서 999 배당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999 배당이 나왔잖아요. 그 자체부터 이게 좀
얘가 부족하고 얘가 더 정확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9라고 나왔잖아요. 9999.9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무도 안 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어오면 다시 반환이 되는 거야. 어저께 12경주에 6번 12번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다시 반환이야. 아무도 안 샀어. 아무도 안 샀어. 제가 볼 때는 99.9는 이거 아무도 안 산 거예요 지금. 그 전체 인원 10만 명 중에서 10%만 베팅한 10,000명이 베팅했을 때 바로 이 99가 아무도 안 산 그런 배당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삼상승식 보면 아직 가관일 겁니다. 이 삼상이 전부 99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도 안 샀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샀다는 거예요. 1번 놓고 볼 때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1번 놓고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만 내릴까요? 1번 눌렀을 때는 거예요. 12번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 999. 6번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 이거 안 팔리는 말도 다 999점이야. 아무도 안 산 거예요, 이거. 근데 실제 배당은 어떻게 돼요? 실제 90% 그러니까 10만 명이 다 베팅하면 정상적으로 베팅했다면 여기에 9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100원이든 1000원이든 다 여기 베팅해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돈이.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서 배당판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사의 배당판이라고 해서 더 정확하진 않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만든 인공지능 이것은 정확한 통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습니다. 손꼽습니다만 경마계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으로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이 저 그러더라고요. you are very good, you are good job. 그러면서 you are nice. 뭐 원더풀 엑셀런스까지 소리는 안 들어도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서 you are good data scientis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스트라는 건 아주 뭐 좋은 뜻이죠. 베스트 아주 잘한다는 얘기죠. 베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경마 쪽에 사람들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손으로 꼽을 거예요. 이거 배당판을 한 2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온 사람이 있을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게임만 해도 3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게임마다 다 배당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한 어린애 장난한 듯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장사를 하는 그 돈을 주고서 1000배든 10,000배든 다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배당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배당이고 GLI 인증을 받은 그런 배당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확한 걸 비교를 할 수 있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건 뭐 별거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맞고 이게 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 이건 이제 복귀라는 거죠. 복귀. 자, 어저께 주로 상황이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부슬부슬 왔어요. 많이 오지 않고. 그런 날은 참 이게 또 경망이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럴 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비가 온 주로 하고 비가 안 온 주로, 비가 촉촉히 젖은 주로, 어제까지 비가 왔던 주로, 근데 날이가 이제 그 흐린 상태에서 맑은 상태로 전환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포화주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외곽은 좀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외곽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반부터 14번, 12, 13번 막 이런 말들이 막 활개를 쳤어요. 막 선행도 막 나서고 쉽게 나서고 그래. 안쪽에 있는 말들이 오히려 선행마가 있었으면 걔네들한테 뺏기는 건데 오히려 1번, 2번, 3번, 4번 쪽에는 선행마가 없어. 그런 편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 오히려 6번 이런 데 가서 선행을 많이 나서더라고요. 선행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다 그래서 1번이 무조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번이 추임마면 말이요. 걔가 오히려 갇혀서 안 좋아요. 더 안 좋다고. 1번은 선행마야 돼. 2번, 3번 같은 추임마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천천히 따라가면서 자기 스피드를 내지. 1번에 있으면 앞에 추월하는 말들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흐트려야 되거든요. 페이스를 늦춰야 돼, 강제로.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마라톤 뛸 때 앞에 누가 확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방해물이 있으면 자기 페이스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그때 지치는 거야. 막 지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안 돼.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체력을 안배를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결과를 뽑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의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 의외성, 경마인 의외성은 뭐예요? 고배당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고배당은 뭐예요? 경마의 의외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의외성 비율이 25 내지 30%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경마를 쭉 인공지능,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해보니까,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70% 정도, 70% 수준. 예, 물론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온 거는 80%가 넘어요. 예,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통산 70%. 예, 70%. 그 다음에 딥러닝을 해보니까 78%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78%. 그러면 무슨 얘기냐? 보통 75% 나왔다고 한다면 75%가 이 기록의 끝이다. 경주 기록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본 결과 75%까지밖에 못 맞춘다는 거예요. 80%는 못 맞춘다는 거예요. 80% 그 이런 성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딥러닝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해도 95%, 100%까지 막 나가잖아요. 인식률은 그렇게 차이가 나도 집어넣은 데이터에서 연산의 우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80%, 90%까지 다 95%, 100%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연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연산의 문제가 아니라 집어넣는 만큼 이게 나오는 게 이 컴퓨터인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 집어넣은 대로 연산을 정확히 해서, 연산의 문제라면은 바로 99%, 100%까지만 연산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데이터의 속성이 그런 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저 기록으로는 다 맞추는데 이상하게 얘는 몰라. 뭐 때문에 들어오는지는 몰라. 그런 게 25%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필의 상태, 이거 계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놈의 말의 상태가 오늘 좋아. 예.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채식 상태를 보는 그 관리사들이 잘 알거든요. 마방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까지 밥을 잘 못 먹다가 아주 밥을 잘 먹어. 그리고 주로에다 내놓으니까 껑충껑충 잘 뛰어. 응? 보통 때는 그렇게 못 뛰다가 아주 잘 뛰고 있어. 그러면 영감님, 제가 아주 잘 뛰어요. 이번에 뭔가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 한번 보고서 말이야. 한번 이번에 당근도 좀 주고 한번 꿀 먹인 인삼도 한번 줘봐. 응? 꿀 먹인 인삼, 그런 것들은 줘봐. 그렇게 해서 성적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계량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에 안 나와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어느 마방에서 이번에 맘 잡고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이건 이제 뭐 야리쪼죠, 야리쪼. 그래가지고 안 가게 하지 마. 인기만 빼. 또 아니면은 어떤 말을 좀 숨겨놨다가 쏴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이 모르는,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어떤 그 원동력, 그런 것이 있는 거야. 입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봐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지, 컴퓨터가 컴퓨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한 자료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언슈퍼바이즈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손을 떼버리는 건데, 컴퓨터끼리 니네들이 다 학습해서 맘대로 해. 가르쳐 줄 거 다 했어. 하산해라. 이런 뜻인데, 그거 말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감독을 한 상태에서, 그 러닝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량화된, 그런 정보의 가중치 영향력을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머신러닝이 또는 딥러닝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예? 아주 여지껏 잘 뛰던 말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 기분뿐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좋아. 그래가지고 더 잘 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건 계량이 안 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리쪼 얘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예, 경주마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경주에 임한다고 봅니까? 어떤 말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의 경주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말이 멀로가 뛸 때, 응? 문세영이 뛸 때, 아니면 이기회가 뛸 때, 응? 이런 식으로 다 달라. 다 다르더라고. 응? 문성영이 뛸 때, 응? 그 다음에 저 페로비치가 뛸 때 다르더라고요. 페로비치나 멀로나 이 문세영이는 그 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박태정이가 옛날에 그렇게 잘 뛰었죠. 옛날에 사랑차 같은 거를 그냥 쥐어짜가지고 선행만 돼. 그 죽는 거야. 뭐, 4코너만 되면 그냥 가서 죽어. 그런데 이 무릎으로 다 꽉 조여가지고 얘가 죽을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패스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또 들어왔어, 2등 안으로. 예, 그런 거. 그게 뭐야. 기수가 그 능력을 끌어내는데 거기에 따라주는 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로가 어떤 말은 잘 타는데 어떤 말은 또 안 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기승호흡이라 그럴까? 뭐 그렇게 계량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페로비치가 어떤 말들을 능력을 아주 최대한으로 끌어내. 그러니까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최선을 다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니면 기승술 이런 것들은 계량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시켜볼 때 어떻습니까? 우회성이 발생되고 안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인공지능에게 영향력이라고 계량화를 딱 자료를 입력을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 입력 안 된 자료로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 세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한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마필 상태는 계량할 수 없다. 그 마필 상태와 같은 그런 종류의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뭐냐? 야리쪽 같은 거는 계량할 수 없다. 예. 야리쪽이 정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마방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은 여기 계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시키지 않은 것은 나오질 않는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예. 지금 같은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내는 부분, 기승술이나 어떤 마필의 그 기승조화, 기승술과 그 마필과의 호흡, 그런 관계에 관해서 무슨 계량화된 그런 부분들이 없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입력된 만큼 뱉어내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만 아웃풋이 있고요. 인풋 없이 아무것도 안 주고서 아웃풋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인공지능은 제 아무리 인공지능에도 넣어놓지 않은 것이 나옵니까? 예. 그리고 최대한으로 연산이 돼서 이거 이상은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최고가 얼마나 보니까 75%에서 70%에서 75% 사이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70% 나오고 딥러닝은 한 75% 나오더라. 그러다면은 75%까지는 기록이 먹히는 거고 데이터가 먹히는 거고 80% 그러니까 저 나머지 25% 상태는 뭐야? 의외성이다. 뭐가 들을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이거 신밖에 몰라. 그런 것이 25% 영역이 있는 거예요. 25에서 30%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게 의외성이고 고배당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데는 말이지 고배당을 잘 맞췄다고 막 그 광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과잉 광고, 과대 광고, 허위 광고인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만든 추리가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왜 그러냐? 이 고배당은 의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회성은 보통은 잘 못 맞추다가 특이한 게 뭐야? 그 보통도 잘 맞추고 그것도 잘 맞추고 그러지는 않아요. 고배당만 잘 맞춰. 그런 게 뭐야? 우회성만 잘 맞춰.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 랜덤으로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로또 번호처럼 그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더 이길 거예요. 그게 더 잘 맞고 그게 더 고배당 많이 나올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체크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더 멍청해요. 그리고 고배당을 잘 맞추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다 이게. 프로그램 안 만든 거야. 프로그램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랜덤을 뽑으면 고배당 아주 잘 맞아요. 예. 그런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누가 뭐 고배당을 잘 맞추니 어쩌니. 고배당을 잘 맞춘다는 것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야. 우리는 이 프로그램은 맞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맞질 않는다. 그러니까 고배당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기수 입상 추세. 어저께 안토니오가 1착 2번, 2착 1번, 3착 1번, 4착 1번 이렇게 했네요. 제가 이 감지를 했어요. 그 3착 한번 할 때, 이때 대군불패라는 말, 이거 배당은 좀 올라갔는데 이게 영 말이 아니야. 지금까지 잘 뛴 것도 그렇고 항상 밑에가 끈기가 없어. 그때가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좀 가능성이 좀 보였는데 한동안 죽었던 말이야 이게. 예, 그래서 이거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3착을 내네. 야, 그래서 야 이거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형편없는 말도 인기 1위가 팔려. 그래서 이익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 1착이 2번 했다고. 그 다음 경주, 그 다음 경주, 끄트머리 2번째인가요? 거기에서 또 들어왔고요. 그래서 1착 2번 하고, 2착 1번 하고, 3착 1번 하고, 4착 1번 했어. 완전히 안토니오의 날이었어요. 내가 딱 볼 때. 별로 좋은 말도 아닌데, 인기와 1위는 하나가 있었지만은, 별로 안 좋은 말인데도 다 4착 안에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둘, 셋, 넷, 5번. 예, 좋은 성적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죠 사주나 뭐 이런 행운수 같은 걸 연관을 해가지고요, 예,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된 기수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주하고도 연결시켜서 어느 날 어느 패턴의 날은 예, 기수가 잘 뜰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거고 리얼타임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당일 추세를 보니까 이게 그건 이제 고정 추세고, 이건 당일 추세를 보면 당일 추세 잘 될 때 그걸 컴퓨터가 감지를 해서, 나 저 안토니오가 제가 감지를 했잖아요. 제가 감지를 한 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코딩을 합니다. 프로그램 코딩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넣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가 입상을 잘하게 되면 거기에다 가중치 점수를 더 주는, 그래서 이제 그 예상이 뽑히도록 리얼타임 예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리얼타임 예상에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제 리얼타임 예상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요거, 예? 여기에다가 여기 내용에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그걸 넣으려고 그래요. 아주 획기적인 작품으로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시스템 예상은요, 이거 확률을 이렇게 한 거예요. 확률 한 거 똑같아요. 이 봐보세요. 자, 사용자 확률 해가지고 예상하게 되면 4텐 5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막 한번 하다가 이 시스템 예상 하고서 예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4텐 5구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 예상이 바로 시스템 예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이런 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금방. 예. 사용자 예상, 자, 4텐 5구 나가죠. 자, 그럼 요거 거쳐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가봐요. 4텐 5구 나오죠. 그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 예상이 바로 시스템 예상이구나. 그러면 이 예상하고 요 예상은 틀린가요? 같은가요? 여기는 시스템 예상 이거 틀려요. 예. 이거는 뭐냐면 요걸 기준한 거예요. 예. 요걸 기준한 겁니다. 요걸. 예. 저거는 여기 확률 지수 요걸 기준한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순서가. 예.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높으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맞춤 예상을 보면서 리얼타임 예상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 예상의 성질 요거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시고 여전히 선행 입상률이 높았다. 선행 입상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복병마에서 이렇게 보면은 선행이 1200m에서 1200m에서는 선행이 제일 높다. 71.1%, 선입이 61.2%, 27.7%. 그러면 어느 거리보다도 바로 선행 입상률. 이건 1000m는 오히려 73.4%가 이 선입이에요, 선입. 그러니까 선행마가 제일 높은 곳은 바로 1200m더라 하는 것은 어저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강조를 합니다. 선행과 선입이 제일 많았어요. 28.9%. 이거 두 마리 봤을 때는 있고 한 마리로 봤을 때는 62.5%. 이거 뭐죠? 1400이구나. 1200. 선행과 선입이 34.3%. 선행과는 한 마리로 봤을 때는 71.1%. 선행과 선행은 23.7%로 2등인데 이건 두 마리를 본 거죠. 한 마리면 이제 선행은 71.1%, 선입은 61.2%. 추입은 좀 어렵습니다. 27.7%. 이 1200m의 특성이에요. 1200m.
그런 식으로 또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갔고요. 다음에 이제 차기 요지 복병마가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복병마 프로그램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복병마 여기에서 예, 요거 지금 제가 복병마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한 거 지금 옛날 거고요. 제 최근 거는 또 이거 2020년 10월 13일까지 돼 있죠. 예, 여기 2020년 10월 16일 그 전에는 뭐냐 2020년 3월 6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거 전부 제가 체크해 놓습니다. 체크해 놓고요. 제가 시간 있는 대로 제가 그 복병 툴을 복병마 찾기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돌려서 해당되는 것들을 딱 발췌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수기하고 이 시스템하고 합쳐서 합쳐서 이렇게 뽑아내는 복병마예요.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복병한 거 이거 10월 16일하고 23일치를 복병마 거기 프로그램에 이걸 넣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맞춤 예상을 보면 여기 복병마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야 영어로 야라고 칠 수 있고요. 이렇게 치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편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울 복병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밑에 쭉 보면 이게 나오죠. 옛날에 했던 거. 그죠? 10월 16일 전.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거. 요 자리에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하고, 여기 보면은, 이런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럼 이제 설명을 다 드렸네요. 오늘 시사점에서 이거 다 드리고, 복병마 무엇이 있는가만 알아둡시다. 자, 13경주 9번 빌기셔리. 요거 들으면서 제가 요때 끝나고서 이제 바로 와버렸거든요. 9번 밀키쉘이 김하연인데, 제가 이제 큰 돈은 안 가지고 그냥 관망하는 데서 13마리, 12마리가 넘으면은 배팅을 안 합니다. 12마리 넘지 않은 상태에서 또 10만원 배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도 안 합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이제 철칙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중간에 올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올 때는 뭐냐면, 배팅이 아깝게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철을 타려는데, 바로 전철 타기 전에, 바로 지났어. 그럼 제가, 머피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당일에 그 운세가 바로 이런 운세구나 하는 걸 미리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3경주를 배팅을 했는데, 내가 37이라고 배팅을 한 줄 알았는데 32로 배팅이 됐어. 잘못됐어. 그래서 그걸 맞을 걸 틀려버렸어. 그럼 바로 그날 옵니다. 그 시간에 해서 끝나고 옵니다. 제가 같이 가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간다 그러고 갑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제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이 9번 밀키시를 놓고 2659를 딱 배팅을 해서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1분 전에 나오는데 그냥 충분한 줄 알았어요. 2659 삼복승에서 딱 눌렀는데 이게 배팅이 안 되는 거야. 이 네트워크가 빙빙 돌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재접속을 해서 딱 했더니 배팅이 마감됐다 그러네.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300배짜리 삼복승이 들어왔잖아요. 569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딱 접고 왔습니다. 이 바로 9번. 얘가 9번을 제가 찾아낸 거거든요. 9번을 이제 찾아내서 어떻게 보면 얘가 바로 복병이다. 김하연이가 또 잘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죠. 김하연이가 보니까 안토니오도 잘 되지만 김하연 기수도 어저께 잘 돼. 임다비는 별로야. 딱 이렇게 해서 또 말이 그 전에 경주에 이거 있었죠. 이거 보면은 제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무슨 경주더라. 14, 13, 12경주인가요? 11경주인가요? 자, 슈럽 나오는 거, 이거. 11경주에서 말이죠. 엉클로하고, 요건 이제, 누가 탔는가를 보면 돼요.
예, 엉크로가 김하연이 같았어요. 요게 대가리 쳤잖아요. 요 대가리 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하연이. 예. 그리고 누가 아니면 임다빈이는 이거 비슷한 거예요. 83이 팔리고 있었거든요. 83이 팔리고 있었는데 이 83이 팔리고 있었는데 둘 다 신인 기수였어요. 아,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은 둘 신인 기수 다 죽이고 13번을 갑니다. 13번. 여기는 13번이 없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13번이 있을 수가 없죠. 아, 어디 땡겨놨나? 프로함성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른 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김하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엉크로 이건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예, 김하연이 이를 축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 설신기력이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샤크윙 요걸 내가 본 거예요. 예, 방춘시 요거 적중을 했습니다. 복숭으로 적중을 했는데 그래서 요것은 상당히 제가 어저께 했던 거 이거 제일 큰 거 이거 하나 맞은 거예요. 예, 딴 거는 그때는 재미를 못 봤어요. 별로 배팅도 안 했지만 예. 뭐 1경주는 뭐 보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배팅도 못 했고요. 예, 그거 몰라서 자리를 보니까 2경주 3경주 그냥 지나갔고 그때는 뭐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만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 10만 5경주까지는 배팅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예, 1경주 10만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볼 때 요것은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경주거든요. 이 방충식이 복병일 것이다. 4하고 9를 잡았었어요. 4하고 9를 잡아서 고민 많이 하다가 둘 다 갔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가서 맞았는데 이 방춘식이 들어와서 배당이 더 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춘식이가 더 컸나? 하여튼 고배당이었어요. 이때가 고배당이었던 거.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중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무슨 버그가 나오는 게 뭐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나 봐요. 그럼 자극 관리자를 통해서 지워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설명하다가 그랬는데 밀키셀이 그냥 밀키셀이 9번 김하연 기수 요 밀키셀이었는데 밀키셀이 얘도 다음번에 또 올 것 같아요. 보증 뭐 쏘아먹은 거 뭐 갑작스럽게 비인기 막 어느 날 한 번 반짝이면서 들어오는 거 그런 경우는 무조건 다음번에 지우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 얘는 또 다음번에도 들어올 것 같아. 김하연이도 잘했지만 이 밀키셀이가 말이 달라졌어. 내가 보면 야 저거 보통 저렇게 뛰는 게 아닌데 선행을 나가버렸어. 선행 나가서 죽진 않네 얘가. 아 그래서 이 말도 다음번에 복병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조화제라고 썼네. 이게 조화제인데.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요 말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4주, 3주 만에 또 나오니까, 3, 4주, 5주, 길게는 5주까지, 이렇게 볼 때 또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말고. 10번, 글로벌 조이. 아, 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제가 이 경주 보지는 않고 동영상으로 와서 봤어요. 예, 저는 13경주 끝나고서 바로 와버렸기 때문에 얘 경주를 못 봤거든요. 집에 와서 동영상으로 딱 해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네 얘가. 와 아주 잡고 여유롭게 가는데 그냥 대차로 내가 우승을 하는 거야. 이런 건 참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글로벌 조이 기억하세요. 이건 장추열이가 잘 몰아서 모은 것도 있지만은 우승한 사람이 장추열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글로벌 조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이거 다음번에 내가 여기서 표현할 때 이렇게 했어요. 괴물로 변한 큰 도약이다. 예, 다음번도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4번 마이투수. 이거 안토니오 이거 추입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막판 추입이 정말 멋졌어요. 예, 이거 저 끝에서 들어오는데 아주 끝은 아니지만 이 힘을 내라 하고서 마이토니가 채찍을 치는 순간 총알 같은 탄력으로다가 다 제끼고 그냥 딴 놈들은 그냥 걸어오는데 얘는 날라오는 거야. 예, 그 정도로 추입을 보이면서 이제 막판 추입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남아들었어. 그래서 안토니오 기술도 좋았지만 마이티수 말이라는 요것을 기억해야 돼. 마이티수라는 말 기억하시고 글로벌 조이 요거 다음번에도 또 대성경주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말이다 하는 거하고 밀키쉘이 또 다른 또 복병 다시 한번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도만 추천을 합니다. 이상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하여튼 또 그 동영상을 좀 많이 마련을 해서 여러분과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오늘은 회사를 오늘 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요즘에 퇴직할 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서류를 좀 작성하더라고 오늘 좀 쉬는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복귀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봤습니다. 자, 파이팅!